네, 오케이. 알맹이 털기 벌써 20화째 되겠습니다. 와, 많이 찍고 있죠? 벌써 20개째예요. 선생님 교재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이제 학교 기출문제 모아있는 것도 이제 더 뒤로 가서 찍을 거예요. 일단 이제 이건 이제 경우의 수는 7번째 이야기고, 몇 개 더 있는데, 한 3, 4개 정도 더 하면은 이제 경우의 수 슬슬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형태의 문제들을 쌤이 계속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문제도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예, 좀 생각을 좀 잘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어떤 상황인 건지. 지금 숫자 1, 2, 3, 4, 5, 6을 중복을 허락해서 하겠다. 중복을 허락해서요. 4개를 정다각형 내부 안에다가 하나씩 적을 건데 조건이 있네요. 3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숫자는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숫자보다 작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첫 번째 때 내가 4를 썼다. 그러면 1, 2, 3 뭐 이렇게밖에 못 쓴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3, 2, 1 이런 애들도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당연히 스텝 1에서는 조건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해석을 할 때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주어져 있는 조건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중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걸로 봐서는 이거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뭐였었죠? 색칠하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인접하는 애들을 색칠할 때 왜 중복을 허용해서 색칠을 해도 좋지만 뭐 인접하는 애들은 같은 걸 쓰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었었죠. 근데 요거는 그거보다 한 단계 뛰어넘어서 위쪽에 있는 숫자는 고정시켜 놓고 특정 것만, 그러면 이거의 규칙에 따라 다른 애들은 색깔이 다른 거 칠해야 된다. 이런 게 덧붙여져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또 있겠죠. 자, 일단 이제 지금 어쨌든 색칠하고 개념을 비슷하게 해석해도 되겠구나. 그런 거를 이제 느껴보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서로 다르다. 그쵸? 아까 쌤이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인 거죠. 색칠 같은 형태의 문제가 예측이 됐었는데 맞게 지금 된 거예요. 아, 색칠을 하듯 구분해야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스텝 2로 넘어가 볼게요. 스텝 2로 넘어가게 되면 민감히를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경우의 수를 셈하는 거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애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랬었을 때 얘를 구획을 한번 나눠 볼게요. 이렇게 A, B, C, D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누가 민감이죠 지금 사실상? A가 민감이 아니에요 결국에? 그쵸? 이게 지금 A가 민감이에요. A를 기준으로 숫자를 잡아서 배치를 할 때 달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단 A가 몇일 때, A가 얼마일 때 이거를 생각하는 거는 지금 좀 바보짓이고요. 이거하고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세 개의 자연수 A, B, C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A, B, C 순서로 되어 있어요. 0부터 10까지. 근데 요거를 갖다가 A, B, C 순서로 숫자를 배열을 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거 순열이 아니고요. 조합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왜요? 이거 나열되는 거 아니에요? 이 순서가 이미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합으로 푸는데 이걸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아니 C를 갖다가 4를 뽑으면 C를 갖다가 3을 뽑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이게 1부터 9까지여서 9시 3이 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거 지금 그거하고 상황이 비슷한 거거든. 그러니까 3은 못 뽑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그거는 C라는 애를 먼저 뽑겠다고 내가 가정을 했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도 민감이가 A인 건 맞는데 A를 기준으로 뭔가 뽑는다라고 셈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뽑아놓고 그 중에 제일 큰 숫자를 A에 배열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 숫자를 뽑을 거 아니야. 뭐 1, 2, 6 뽑아, 1, 2, 3, 6 뽑았어요. 그럼 6이 제일 크니까 6이 A로 배정을 받아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순열이 아니라 조합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민감이가 A가 맞는데 이게 조합 개념을 사용하라라고 힌트를 준 것과 진배 없습니다. 개념 되시겠죠? 자, 중복을 허락해서 해야 되는데 맨 위에다가 A를 큰 숫자를 그냥 배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순열은 아니라는 거죠. 느낌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일단 뽑기를 하고 봐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감이가 있는데 바로 B하고 D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 조건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거 뭐 스텝 3라고 해봐야 되나? 자, 이제 이게 나 조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데 변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적혀있는 두 수가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인접하지 않는 거는 그런 말이 없어요. 중복해서 써도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B하고 D는 같은 색깔을 칠하듯이 같은 숫자를 써도 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얘는 크게 보면 첫 번째 전략을 이렇게 다 짰다면 이제 B하고 D가 같았을 때 아니면 B하고 D가 달랐을 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B하고 D가 같은 숫자를 쓴다고 하면 한 가지 주는 거잖아요. 그럼 경우수가 늘어요. 그리고 B하고 D가 다른 걸 쓴다 그러면 경우수가 좀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B하고 D를 같은 걸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6개의 숫자 중에서 우리가 A, B, C, D 원래 4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조합의 개념으로 보니까 3개만 뽑으면 돼요. 왜? B하고 D는 어차피 서로 같으니까. 그쵸? 그럼 이게 몇 가지가 나오느냐면 6, 5, 4, 3, 2, 1 하니까 20가지가 나와요. 자, 20가지가 나오는데 이 20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A는 자동적으로 이 3가지의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부여받아서 바로 위쪽에 배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A는 A의 경우에 배치 경우의 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 뽑아놨죠. 이제 밑에다가 이제 숫자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B하고 D는 같은 자리에 배치가 돼야 될 거고 어차피 B하고 D는 같은 거니까 상관없죠. 그러면 A는 이미 배치가 끝났고 C하고 B, D 사이의 관계만 배치를 고려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2팩토리얼 들어가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B하고 C하고 숫자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거 배열한 거죠. 그럼 얘가 몇 가지냐면 40까지 나오겠군요. 됐겠죠? 자, 두 번째 이제 B하고 D를 같은 숫자를 쓰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개의 숫자 중에서 4개를 택하는 걸로 바뀌겠죠. 4개를 택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숫자는 자동으로 A의 부여를 받습니다. 그럼 그거는 A가 부여받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건 A 부여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작은 숫자를 배치를 해야 될 텐데 B, C, D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럼 3개의 서로 다른 숫자를 그냥 배치만 하면 되는 거니까 몇이 되겠습니까? 3팩토리얼이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6, 5, 4, 3, 4, 3, 2, 1에 3팩 곱하는 거니까 얘가 경우수가 더 많네요. 6, 5, 3 그러면 몇 가지인가요? 90가지죠? 그래서 합계가 130가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까지는 색칠이라 그러면 그냥 누가 같다, 색깔이 다르다 같다 그렇게만 놓고 하는 거였었어요. 지금 그거는 여기 BD 결정 짓는 데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B하고 D를 결정 짓는 데는 그게 사용이 되긴 했는데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민감이가 A여서 A를 먼저 배치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숫자에 제약이 걸린다는 것, 순위를 쓸 수 없다는 것, 요런 것들이 이제 배치가 된 그런 형태의 문제였었어요. 좀 특이한 문제고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회차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 문제 보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